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네, 저번하고 비슷하게 해서 또 중동 관련된 이슈들을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요즘에 보니까 미국의 중동에서의 아주 강한 동맹국 있죠. 사우디. 미국이 사우디에서요, 아주 많은 방공시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철수하고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거기서 그 파생적으로 사우디 남부에 있는 후티 반군들이 또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결과가 나아지죠. 자, 그러면 이때 후티 반군은 무엇이며 그리고 지금 어떤 이슈를 가지고 외신에서 지금 이런 반공체계 철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후티 반군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좀 그 상황적인 파악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뭐 뉴스나 외신을 봤을 때, 뭐 국내 외신 뉴스 봤을 때 후티를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사우디 남부에 있겠거니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일단 후티 반군은요 이슬람 무장 단체인 거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근본주의고요. 펀더멘탈리즘 이렇게 되는데 특이한 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근본주의 단체들은요 대부분 수니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후티 같은 경우는 시아파라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긴 하죠. 물론 후티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 우리가 아주 내로라 하는 그 시아파의 근무지 단체를 한다면은 후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헤즈볼라 같은 단체도 있죠. 아무튼 그들은 시아파인 거 맞습니다. 수니파가 이슬람교에서는 좀 크게 보면은 그 다수긴 하죠. 근데 시아파는 소수에 속하지만은 후티가 거기 속합니다. 근데 자이드파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시아파 안에서도 자이드파라는 계열이 있습니다. 그 시아파도 역시 주류를 이루는 게 있고 또 비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시아파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가장 보편적인 단체가 12이만파, 즉 12이만파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마일파 같은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이드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하나고요. 정말 시아파 중에서도 정말 엄격히 따져가는 종교적인 절차 뭐 그런 혈족들을 좀 엄격하게 따져가는 그런 그 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이드파가 뭔지도 사실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죠, 사실적으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보편적인 시아파는 12이만파를 추구하는데요. 자이드파는 이맘 12 필요 없다. 4대, 4대까지만 인정하자. 4이만파를 보통 추구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4이만파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이 4이맘이 그 1, 2, 3, 4대 이맘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 이맘이라고 하는 게요. 종교적 지주입니다. 즉 신과 연결되고 그 이맘이 하는 말들이 신의 대리적인 말이라고 믿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보통 사람과는 다른 종교적 권위가 높은 사람들을 여기서 시아파는 인정하고 있지만 수니파도 이 사람들의 존재는 당연히 인정하지만은 그저 뭐 선생 이런 수준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긴 하죠. 근데 시아파는 그들을 더 종교적인 초월적 존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다들 아실 거예요. 이슬람의 무함마드가 있는데 이 무함마드로부터 이 이슬람의 권위를 이어가는 그런 시아파에서는 이맘들이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이제 1대 이맘이 그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이었던 알리였습니다. 그리고 2, 3대는 그 1대 이맘 알리, 그 4대 이맘 알리랑 다릅니다. 그 1대 알리의 각각 두 아들이죠. 예, 첫 아들이 핫산, 그 다음에가 이제 후세인이 되는데, 아무튼 2, 3대 이맘은 1대 이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후세인 유명하죠. 그 사담 후세인 아니고 그 시아파에서 아주 추존하는 그런 후세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카르발라에서요. 그 이제 이슬람 내에서도 많은 다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마이야 가문 쪽에서 그 후세인을 아주 처참하게 사살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인을 아직도 시아파 사람들은 백성들은 아주 크게 축제 행사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자신을 스스로 아프게 자신을 때리는 거죠. 그런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추존이 되는 상대인데요. 후세인이.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도 물어보니까 현지인들 물어보니까 그 이제 시아파 믿는 분들 진짜 한다더라고요. 아주 어, 우리로 치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아무튼 3대 이맘이 이렇게 설명될 수 있고요. 그 3대 이맘, 후세인의 아들인 4대 이맘 알리가 있고, 그리고 이 4대 이맘 알리의 또 차남이 또 자이드라는 부분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장남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대 이맘파를 존중하는 자이드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4대 이맘과 그 차남 자이드까지를 추존하는 그런 존재면요. 시아파의 12이맘파 같은 경우는 4대 이맘도 4대 1, 2, 3, 4대 이맘 당연히 존중합니다. 근데 5대에서 12대까지 있어요. 5대 이맘이 그 4대 이맘 알리의 장남인데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또 이어져 나가요. 근데 이제 그 시아파 12이맘파가 보기에는 11대 이맘은 있었지만 12대 이맘이 아직 안 왔다라고 믿고 있고 현재 지구 어딘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들을 어, 구원하게 하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12번째 이맘. 그게 이제 마흐디라는 존재인데요. 아무튼 이제 그게 일반적인 시아파라면은 이 후티 반군이 믿고 있는 추존하고 있는 자이드 같은 경우는 4대 이맘 알리와 그 차남 자이드까지만 따르고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물론 더 뭐 세세한 건 있겠지만 제일 크게 보면 이래요. 자이드가 그 이제 좀 더 행동적으로 좀 더 전투적으로 종교 수호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남에 비해서. 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다가 후티 반군에 대한 역사를 좀 더 조명해서 보면 예멘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예멘의 통일 역사만 좀 말씀드릴게요. 뭐 예멘의 근대사, 뭐 오스만 제국과 뭐 영국의 관계 이런 것도 다 설명해야 되지만 지금은 더 근대적인 더 현대적인 걸 말씀드리면 예멘은 통일을 지금 두 번이나 했죠. 네. 1990년 일단 예멘이 통일을 합니다. 남예멘, 북예멘이 그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통일시키는데 통일하자마자 바로 삐끗삐끗하죠. 두 남예멘이 그 속하는 종족 분포도 다르고 그리고 믿는 것도 좀 다르고 사실 수니시아 다르죠. 그리고 그 이익관계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몸만 한 몸이 됐지 분열이 또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94년에 다시 분열이 됐다가 한 3달 정도 지나서 그 해 7월에 북예멘이 무력 통일을 합니다. 재통일을 하고 해서 사실 통일이 두 번 이루어지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2004년에 또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예멘 정부가요. 그 자이드파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후세인 바드레딘 알 후티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후티 반군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관련이 당연히 되겠죠.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이를 체포한 이 예멘 정부에 빡친 후티 그 후신이 되는 후티 반군 세력들이 무장 활동을 시작한 거죠. 물론 뭐 그 94년에 후티 반군 단체가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이 무장 활동하는 거는 2004년 때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네, 그래서 활동 영역을 넓히다가 2014년 되면은 그 당시 통일 예멘의 수도였던 수도 사나에 점령을 진입 및 점령을 하게 되죠. 사실 그러면서 지금은 예멘이 통일된 국가예요. 그 형식적으로. 근데 실질적인 세력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북예멘 지방이 지금 후티 반군이 지금 재배하고 있고 남예멘 지방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예멘 정부라 볼 수 있는데 근데 남예멘의 주도였던 아덴 이것도 그 한때 후티가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그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들이 그 이슬람 연합군들이겠죠. 이들이 영향을 좀 줘가지고 아덴 수복을 하고 하디 대통령이 안전하게 지금 뭐 활동을 했었다란까지 얘기까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참고로 이 후티 반군 주도의 북예멘을요 이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식 국가라고. 아무튼 뭐 그런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후티 반군이 더 얼굴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죠.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그 기관인 아람코라는 기관이 있죠. 이 기관의 그 가장 중요한 정유 시설이었던 곳이 있죠. 여기에 후티가 드론 공격했다고 자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 정유 시설이요. 말이 그렇지. 사우디 전체의 절반의 생산을 해내는 그런 정유 시설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때 잠시 동안 마비가 크게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후티 반군이 좀 얼굴을 드러낸 모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그럼 이런 후티 반군과 그 사우디의 소식 관련해가지고 외신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알자지라 들고 왔습니다. 그 제가 또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약간의 의역이 있는데요. 최대한 뜻과 거의 맞습니다. 크게 걱정하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9월 11일입니다. 그 9.11 테러가 발생했던 날 여기서 이제 알자지라 뉴스에서 이제 이런 사우디 관련된 뉴스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미국의 방공무기 철수입니다. 미국이 가장 고도화된 미사일 방어 체계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최근 몇 주 동안 제거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후티 반군에 지속되는 공중 공격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그러하다. 리야드 외곽의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에서 미국 방어 체계를 이동 배치한 것은 걸프 아랍 국가들이 탈레반에 의해 포위된 카불 국제공항에서의 최근 탈출을 포함하여 미군이 혼돈된 상태에서의 철수한 것을 민감하게 살펴본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도 당연히 후티의 행동을 알겠죠. 후티 반군의 목적은 이란과 함께 시아라인을 일단 중동에서 구축을 한 것이고 당연히 예멘 전역을 지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란의 목표는 즉 어떻게 보면은 그 후티의 목표랑 비슷할 수밖에 없죠. 사우디를 전복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이 후티 반군은 사우디를 계속 공격을 했죠. 드론으로. 전면전을 하긴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밀 타격 중심의 방식으로 이란의 그 뭐 탄도미사일, 발리스틱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드론 공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우디 리야드 그리고 리야드 주변의 공군기지 그리고 정유시설 같은 것들을 타겟 많이 삼아왔습니다. 네, 그랬던 바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미국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들을 막는 정말 중요한 존재인 이런 어드밴스드 고도화된 미사일 방어 체계, 특히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것들을 철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이 영상 끝부분에 제가 후기를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이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은 탈레반의 그 지배하 직전에 있던, 그러니까 미군 철수 직전에 있었던 카불 국제공항의 모습에서의 미국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요. 사우디도 사우디인데 걸프 아랍 국가들 역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역시 사우디랑 같은 계열이잖아요. 물론 뭐 이익관계는 다르지만 결국 반이란 전선인 거는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사실 아프간도 동맹국이잖아요. 근데 그런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카불 국제공항에서 아주 케이어틱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돈스럽게 철수를 했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그 리야드 외곽에 있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성급하게 철수하는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냐라고 그걸 바라 국가들이 생각 및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nervously란 말 쓰고 있습니다. 아주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걱정되는 마음으로.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철수할 때 그냥 뭐 바로바로 철수해버리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걸프 국가도 역시 미국과 다 친선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사실 뭐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판단돼서 또 혼란스럽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특히 이거는 뭐 이란 방면이든 뭐 저기 후티 방면이든 간에 어떻게든 이 공중 미사일, 공중 공격을 해오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이런 미사일 체계들인데 이것들이 사라지니까 사우디뿐만이 아니고 이란과 좀 대치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UAE라든지 그런 국가들도 역시 걱정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까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아무튼 뭐 사우디만 걱정하는 게 아니다. 그 이제 걸프 아랍 국가들도 역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그 리야드로부터 2019년 공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2019년 공격 얘기하는 건데 이게 또 그 알자지라 뉴스의 부제 제목인데 그 밑에 또 부제가 또 있습니다. 그 글마다요. 네, 남동부 115km, 70마일쯤 되죠. 떨어져 있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는 2019년 미사일과 드론 공격, 원유 생산 핵심 지역을 타겟으로 한 거,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이래로 수천 명의 미군을 머물게 하면서 지원했다. 호스티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벤 후티 반군이 주장하긴 하지만 본경 공격은 이란이 일으킬 것을 대리한 것이라고 밝혀졌다. 이는 물리적 파편이 남은 것과 전문가에 따른 것이다. 이란은 본 공격 개시를 부정했다. 하지만 1월에 이란 준 군사 조직 바시즈 민병대가 유사한 드론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좀 역사적인 부분이긴 하죠. 2년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리고 이런 사드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2019년 들어온 사건 이후로 계속 미군들이 여기 도입도 하고 미사일 도입하고 뭐 그런 내용 같아요. 그리고 후티가 역시 시아 라인, 이란 라인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죠. 후티 반군도 역시 본인들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드론 공격이 그 정유시설 공격하는 거, 아람코의 정유시설 공격, 그리고 그 드론이 이제 공격을 하면서 뭐 파편 같은 게 있겠죠. 뭐 격추됐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런 걸 분석해 봤을 때 이거는 이란이 사용하는 드론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분석하기로는 후티 반군이 쏜 거 맞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란이 준 거라는 거죠. 이란이 후티 쪽으로 보내고 후티가 그걸 사용했다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이란은 이 본 공격 개시를 부정했습니다. Launching attacks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해 1월에 이란도 준 군사 조직이 있죠. 네, 파라밀리터리라는 말이 있는데 예,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 기사건에는 바시즈 민병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 단지 파라밀리터리라는 말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찾아보니까 바시즈 민병대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일들도 역시 유사 드론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람코 정유 시설에서 거기를 공격했던 이 드론이 이 이란 준군사 조직이 쓰고 있는 드론과 유사하다는 거죠. 같은 계열 기종이란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쓰고 있는 건데 이거를 후티에게 보냈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정설로 밝혀지고 있고 아르샤지라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 결국 대리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엄격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 공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플래닛 랩스 개발사의 위성 이미지, 위성 사진에 의하면 사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미사일 이동 배치는 몇 달 동안 소문이 나졌는데 부분적인 이유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슬금슬금 다가오는 루밍이란 말 쓰고 있습니다. 단어로. 강대국 갈등을 바라보는 것에 직면하려는 열망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플래닛 랩스 뭐 유명하죠. 저도 이제 뭐 오랜만에 듣는 거긴 한데 위성 이미지, 뭐 디지털 기술 같은 거 관련된 기술 개발사 같은데요. 지금 특별하게 사우디에 배치된 그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있는 것들이 패트리어트랑 사드인 것 같아요. 사드는 패트리어트, 사드, 특히 사드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 중국 방공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방공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지금 사우디에도 있습니다. 특히 이란하고 후티 반군을 좀 중심으로 방공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겠죠. 근데 이것들은 이게 좀 설명이 나오는데 패트리어트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더 미사일이 좀 지상에 닿기 좀 많이 전에 요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초점으로 본 것 같습니다. 사드의 기술적인 장점들을 밝혀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 기술이나 무기 전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드랑 패트리어트의 차이점을 많이 몰라요. 뭐 혹시 많이 아시는 분들은 뭐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시청자들의 도움을 좀 주시기 위해서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아무튼 이거는 뭐 어떤 정밀 미사일이 날아오든 간에 쉽게 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마침 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것들을 연상시키게 만드는 거기도 하겠죠. 아이언돔, 패트리어트, 사드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좀 차이점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댓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판단을 좀 크게 큰 그림을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문이 난 거라고 하는데 지금 이동 배치하는 게 좀 더 큰 강대국 존재죠. 군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치를 위해서 좀 더 큰 그림에서 이 미사일을 이동 배치했다라고 지금 사우디에 있는 것들을 제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보면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단편적으로나 단기간으로 봤을 때 일단 동맹국으로서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란 이란은 아니죠. 당연히 아니겠죠.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사우디랑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무기를 빼거나 철군을 하는, 그러니까 아프간에서는 철수, 그리고 사우디에서는 방공 무기를 빼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급작스러운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려가 많은 부분입니다. 근데 뭐 크게 큰 그림을 그리면은 이것도 역시 하나의 그 대중동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좀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제 식견으로는요. 미국의 목표는요. 일단은 중동에 일단 최소한의 안정을 가져오는 게 뭐 당연하죠. 근데 이제 중동에 너무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군사 지원을 하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특히 아프간에서는요. 그래서 아프간에서의 안정화를 미국이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탈레반 같은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를 좀 최대한 견제하는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간보다는 더 큰 적인 강대국 갈등의 존재인 중국, 러시아를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사우디도 역시 그런 맥락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좀 더 이 기사를 읽어보고 또 다른 글을 또 읽어보면 미국은 지금 현재 이란과의 핵 합의를 아주 의식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란과의 핵 합의 진척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모르겠어요. 이란에 관한 좀 자극을 좀 덜 주려고 하는 건지,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사드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란에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제 내피셜이 한 거긴 하고요. 네, 사실 그 미국이 진짜 이란에게 극진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투를 하는데 때리는 건 맞지만은 그만큼 때리는 만큼 돈도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병 주고 약 주는 걸 되게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상대가 이란이긴 해요. 그런 것들도 역시 뭐 대중동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균형 조정 이런 것들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란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랑 꽤 연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연계를 최소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핵 합의를 지금 복귀시키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란이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에 뭐 가까이 왔자 미국에게는 좋을 게 없다라고 판단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뒤에 기사 내용 또 있는데 이번에는 사우디의 입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는 좀 역설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은근 미국이 바라는 걸 수 있습니다. 볼게요.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래도 동맹을 맺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confirm 하고 있습니다. 한 성명에서 같은 기사예요. 사우디 국방부는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를 강하고 장기적이며 그리고 역사적인 것이라고 묘사했다. 심지어 미국 미사일 체계 철수를 인정했음에도 이렇게 태도를 취한 것이다. 4월에 그리스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사우디에 대여하는 것을 동의했으나 미군 철수 타이밍이 사우디 지역에서의 태도에 대해 더욱 커진 불확실성을 보여준다. 사우디와 다른 걸프 아랍 국가들은 이 대비책으로서 이란과의 외교 기조를 새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분석을 좀 하고 또 얘기를 해보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알도 당연히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사드 이런 것들 이제 다 없애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국방부입니다. 강하고 장기적이면 역사적인 외교 관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우디아라비아 무기 체계,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이 무기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방공 무기를 철수한 그 단편적인 건 사실만 봤을 때는 이 국방부의 말이 뭐 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바본가? 자기 무기 없어졌다는데 미국 무기 없어졌다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해? 근데 국제 정치나 그런 정세 같은 경우는 단편적으로 볼 건 아니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미국은 근본적으로 사우디에 대한 이 지정학적 위치, 그러니까 이란과의 대립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리고 러시아와의 접근성, 그리고 중국과의 그런 모든 위치적인 면에서 봤을 때 사우디는 반드시 필요한 동맹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란도 의식할 수 없는,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즉 미국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 이란을 둘 다 포섭을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 사우디로부터의 이란을 좀 의식해서 그런지 뭐 무기 체계를 잠시 좀 거두었지만 사우디와의 최소한의 동맹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우디 국방부의 이런 발언은 미국에게도 예, 좀 미안스럽긴 하지만 필요한 발언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역설이긴 하지만은 사우디 역시 뭐 미국의 의도를 안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이란에 대한 태도가 좀, 예,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대신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그리스를 통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좀 대여하는 조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뭐 기본 기조야 동맹의 어떤 유지를 하려는 기조가 있긴 한데, 그래도 미국의 행동이 꽤 막 급변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동맹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은 그만큼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동맹국에게 무조건 다 퍼주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게 확실히 겉으로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 걸프 아랍 국가들 역시 이란과의 어떤 외교 기조를 좀 새롭게 리뉴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솔직히 지금 버릴 게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 중국, 러시아도 어떻게든 이란과의 경제적인 협력 이런 것들은 추구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미국 역시 이란 핵 합의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란에게 너무 강경하게는 나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현재 예, 뭔가 어떻게 그 외교적인 전술만 잘 구사하면 양쪽에서 다 얻어낼 게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복잡미묘해요, 지금 이란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새롭게 대통령 강경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물 부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언론 통제 같은 이유로 이란 시민들이 시위를 많이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부가 나름 떳떳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국제 관계를 좀 얽히고 설킨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란 행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모습까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후티 반군이 과연 실제적으로는 지금 어떠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새로운 알자지라긴 하지만 또 다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아니나 다를까 같은 9월에 발생한 소식인데요. 제가 수정을 할게요. 이거 9월 11일이 아니고요. 이건 9월 5일 기사입니다. 세계 탄도미사일 격추했고 그 후티 방군에 대한 비난 발생입니다. 사우디 당국은 유전이 풍부한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나즈란 자잔의 도시들을 겨냥한 3개의 탄도미사일을 격추시켰다 말했다. 일요일, 지지난주죠. 9월 5일입니다. 이때 공격에 본인 소행이라고 즉각적인 주장이 나온 바는 없으나 후티 반군과 싸우는 그 사우디 주도 연합체들은 이란과의 연계된 동맹이 된 반군 조직을 비난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예, 그 무기 철수 소식이 나온 지 약 일주일 전에 한 6일쯤 됐죠. 이때 네, 탄도미사일 격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후티 반군 쪽에서 이제 사우디 남부랑 그리고 담맘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가 또 유전이 풍부한 지역 동부 지방인데요. 이쪽에 날라오는 네, 탄도미사일 후티 반군이 쐈던 탄도미사일이 격추됐다는 소식입니다. 뭘로 격추시켰습니까? 당연히 사드랑 뭐 패트리어트나 그런 걸로 했었겠죠. 방공체계. 하여튼 뭐 미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대미사일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시 볼 수 있는 것이고 후티가 있다라는 주장이 막 나오진 않는데 사실 여기서 이 주변 국가 중에 이 미사일을 쏠 만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란 아니면 후티 아니겠습니까? 헤즈볼라가 하기에는 또 이스라엘과 대치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영향도 있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왔던 듯이 후티랑 이란일 거라고 판단을 강력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후티 반군이 그 2019년에도 물론 뭐 큰 사건이었긴 했죠. 근데 계속해서 미사일 쏘는 거는 계속 해왔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후티 반군과 그리고 사우디 그리고 이란과의 갈등 이런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일단은 뭐 이게 제가 준비한 끝입니다. 앞으로도 그 소식들이 전해지는 게 있으면은 계속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상 주민수였습니다.